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5월 14일 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3월 한 달에만 날았돈 85조 원 썼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3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85조 원이 넘는 날았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집행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눈에 띄는 액수입니다. 14일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 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나라 곳간에서 총 85조 1천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56조 6천억 원, 기금 28조 5천억 원어치를 사용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3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지출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49조 원을 기록했던 정부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 8천억 원, 2021년 3월 72조 4천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3월 82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난 뒤 지난해 3월에는 72조 2천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80조 원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는 73.7% 급증한 규모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6.2%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12.2% 오른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기준 총지출 규모 역시 212조 2천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나라 곳간에서 25조 4천억 원을 더 많이 빼서 사용한 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기아 EV6의 진화, 성능 품질 높이고도 가격 동결입니다.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가 배터리 성능과 편의사양을 강화하고도 가격을 동결한 더 뉴 EV6로 돌아왔습니다. 14일 기아가 상품성을 강화한 전기차 EV6의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EV6는 기아가 3년여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브랜드 신규 패밀리룩을 반영한 역동적인 디자인과 84kWh 4세대 배터리 탑재로 494km의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갖췄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늘어났음에도 충전 속도를 높인 덕에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 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주간 주행 등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와이드한 느낌을 주며 후드의 캐릭터 라인을 차량 하단까지 연결하고 날개 형상의 범퍼 디자인을 적용해 한층 역동적인 인상을 구현했습니다. 측면부는 현대적인 대비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해 정교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는 신규 디자인이 적용된 휠로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후면부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와이드한 스타맵 라이팅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화했으며 후면 범퍼 하단부의 전면부 범퍼와 같은 날개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해 역동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과의 무역 보복 경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자국의 핵심 신산업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의 대규모 무역 보복을 경계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배에서 4배 올릴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총관세는 기존 27.5%에서 102.5%로 인상 예정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제품 단가 하락으로 미국의 신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제퍼슨 연준 부의장 점도표 과대 해석 경계입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하고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고 있고 그 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연준 내 정책위원들끼리도 각기 다른 발언이 이어지며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점도표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며 점도표는 그 당시의 견해일 뿐이라며 시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조용한 회복의 전조 뷰웍스입니다. 뷰웍스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0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1억 원으로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 대비 상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의료용 정지영상 디텍터 부문에서 가수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하였는데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카메라 부문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지영상 디텍터, 동영상 디텍터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부문의 높은 성장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신규 고객사 확대 이후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3에서 4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문의 매출 성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이미징, 슬라이드 스캐너, 플렉서블 엑스레이 디텍터 등이 있으며 기타 부문 매출 성장은 신제품에 대한 성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뷰웍스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 또한 43,000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5년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전망되며 신제품에 의한 매출 성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2024년 1분기 매출액 서프라이즈, 아쉬운 수익성 WCP입니다. WCP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224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을 발표하였으며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큰 폭으로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습니다. 자동차 사업부는 각형 배터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재고자산 판매까지 더해져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유럽향 해상 운임은 전분기 대비 약 70% 증가와 신규 코어 비용, 신규 라인 시운전과 신규 직원 채용 비용이 지속되며 아쉬운 수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견조한 자동차 업체들의 출하량 지속을 통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매출액을 이어갈 전망이나 2024년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출하량으로 인해 소폭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정비 효과를 기대하나 여전히 전기차 업황의 부진과 높은 물류 비용이 연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WCP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 또한 5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신공법 적용에 따른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와 고객사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 그리고 북미 진출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어 긴 호흡의 관점으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5월 14일 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